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구대학교 식물원장 전정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늘 같이 있는 분들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준비한 것은 우리 식물 수집과 보존 전략의 수정 그리고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드릴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마치 폴마이어 박사님하고 사전에 마치 짠 것처럼 지금 코리안 내셔널 컬렉션 네트워크를 제안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내셔널 컬렉션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최근 2, 3년간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거고요. 어제 우리가 GSPC에 대한 얘기를 했고 KSPC 2030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그것의 해결 방안이 뭐겠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액션 시스템을 하나 제안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2여 년간 식물수목원 분야가 엄청나게 양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질적인 발전도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적인 많은 상황 변화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상황이 좀 매우 다릅니다.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국내 상황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 가드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공공정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법인 수목원들이 그런 확대된 가드닝 수요에 대처하다 보니까 어떤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경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에는 사실은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여전히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투자가 확대되는 혹은 인력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은 매우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들로 계속 한 2, 30년간 굉장히 심화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뭐 CBD에서 시작된 GSPC 2010, 2020 그리고 GSPC 2030이 준비되는 사이에 GBF라는 새로운 또 국제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포스트 2020 GSPC를 요구받는다든지 이런 국제적인 식물 보전에 대한 그런 요구들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식물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KSPC 2030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국내에 있는 많은 식물수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물수목원이 처하고 있는 식물 수집과 보존의 문제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수집 목표, 보존 목표와 개별 식물수목원 수집 목표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집 목표, 타겟 플랜트들이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경쟁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 번째로는 그런 자원들을 좀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가치의 발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가치의 발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저는 이제 하드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보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만 존재합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역시 전문가의 부족에 따라서 우리가 식물의 가치를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좀 더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것들의 총체적인 문제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개별 수목원들
공사립 수목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국공사립 수목원들이 대중 서비스에 너무 경도되다 보니까 식물의 가치 자체에 대한 집중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 KSPC가 2030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식물원 수목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KSPC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다 여태까지 이런 좋은 얘기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사실은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글로벌 혹은 로컬 액션 네트워크를 좀 지금 이미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액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BGCI가 있고요. EABCN, 그리고 CABCN, EABGN이 있습니다. BGCI, 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년에 BGCI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ABCN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저는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좀 더 액션이 가미된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CABCN 저도 참여하고 있고 이따가 오후에 이 세션에서 발표하실 최혁재 교수님도 참여하고 있지만 꾸역꾸역 해오고 있는, 잘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금 여전히 팬데믹 시대에서도 여전히 꾸역꾸역 잘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좀 보고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EABGN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매우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는 저는 국립수목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EABGN을 중국에서 만들 때부터 국립수목원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일본도 문제가 있고 뭐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EABGN 잘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글로벌, 인터내셔널 어쨌든 꾸역꾸역 굴러갑니다. 그러면 국내 네트워크는 과연 존재하는가? 아까 폴마이어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네트워크 매우 중요합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국내 식물에 집중하자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국내 네트워크 좋은 기반이 있습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이라는 좋은 기반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1년에 연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돈 주고 결과하고 뭘 수집하든지 그건 각각 수목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까지 사실은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전환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대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액션 플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동 어렵습니다. 저도 해외 탐사 많이 갔고 저희가 글로벌 뭐 하자 그러면 다 현장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에서는 갈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마이어도 얘기한 대로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지만 이따가 발표하실 최혁재 교수님 꾸준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국립수목원에서 계속 해줘야 될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터 에이전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라도 인터 에이전시 네트워크 계속 해주셔야 되고 연구자들은 휴먼 네트워크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또는 온택트 코퍼레이션 네트워크를 국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방안으로 저는 지금도 우리 국립수목원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연구자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초청해서 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 연구비를 주어서 3년이든 5년이든 연구비를 주어서 돌아가서 우리와 지속적으로 온택트 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빨리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대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온택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네트워크, 실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제가 계속 자리만 되면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국가식물 수집제도, 국가식물 수집 보전제도라고 확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식물 수집제도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실행의 핵심 센터로서 국립수목원에 국가식물 수집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78개, 68개 혹은 78개까지 저희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78개 공사립 수목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국가식물수집센터는 사실은 국립수목원에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확장 발전하고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이미 좋은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이 액션 네트워크로 바뀔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 조직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식물수집제도가 하는 역할은 각각의 국립수목원의 국가식물수집센터가 국가의 식물수집 보전 타겟을 정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과 타겟에 따라서 어떤 식물원 수목원들은 어떤 수집 목표를 갖고 또 어떤 식물원 수목원들은 또 다른 수집 목표를 갖게 해서 국가의 식물 수집과 보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집된 식물을 인증하는 과정, 국가식물 수집이라고 인증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또 역시 센터가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국가식물 수집으로 인정받은 과정에는 물론 재정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관리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센터는 전체의 가이드라인과 타겟을 정하고, 그러면 이거는 세계 식물 보전, 국제 식물 지구 식물 보전 전략에 맞춰진 새로운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게 국가식물 수집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 조직으로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북미에도 이미 내셔널 컬렉션 제도가 있고요, 미국에도. 그 다음에 거기에는 컬렉션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보전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CPC, MPC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있는데, 이따가 바로 제 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대표적인 게 영국의 플랜트 헤리티지입니다. 여기는 민간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상 민간이 주도하기는 어려우니 국가에서 주도를 하자. 여기에 보시면 플랜트 헤리티지의 내셔널 플랜트 컬렉션 시스템의 예를 보면 센트럴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NPCC, 국가식물수집센터가 되겠죠. 여기에는 보존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국가식물수집을 승인하거나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하는 일들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실행하는 건 이제 센트럴 오피스가 하는 거고요. 로컬 그룹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컬 그룹을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도립수목원 이런 데들이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바로 우리는 국가 규모가 좀 더 작으니까 바로 컬렉션 홀더들이, 그러니까 개별 수목원들이 여기에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국가식물 수집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별 컬렉션 홀더들이 어떤 각자의 수집 목표와 수집 방침, 컬렉션 팔러시, 컨저베이션 팔러시를 수립하는 것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식물 수집과 보존의 어떤 목표와 전략적인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립수목원 내에
한국식물수집센터 혹은 식물수집보존센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하는 일은 운영하고요, 수집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교육, 정보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정보와 DB는 다르니까 DB의 플랫폼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립수목원의 어떤 좋은 카운터파트인 한수정이 있죠. 한수정의 각 수목원들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78개의 공사립 식물원들이 참가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산림청이 비용과 정책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범 내에 국가식물수집제도라는 걸 넣고요. 그게 식물원 정원조성진흥법에 들어가도 좋고 산림자원 보존법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 기반을 갖추고 그거의 실행 기관으로서 국립수목원이 되고 거기에 실행 주체로서는 한국식물수집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 같은 것들은 식물원 수목원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수행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예들을 못 보여드리지만 선진국의 식물 보존을 하는 식물원 네트워크들은 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캐나다까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이제 8위권이라고 합니다.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의지가 문제죠, 의지. 이 자리에 제가 어떤 특정한 우리 국립수목원의 과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면 국립수목원 국가식물수집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크게 4가지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컬렉션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내셔널 레벨과 각각의 개별 기관들의 레벨을 조정을 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NPC를 어프로빙하는 거, 인증하는 거죠. 여기에는 나중에 크게 확대된다면 개인들까지도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1차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프로빙 할 때 있어서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스탠다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들의 범주를 정해주는 일,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집식물들이 어떤 좋은 가치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DB입니다. DB 필드를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DB 폼을 세팅하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이 센터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용까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수목원에 이미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식물자원 연구과로 변경되긴 했지만 유용식물증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과 증식, 자원화 이런 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으로 대치되면서 센터화하면 이미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구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사업비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대응 연구비도 있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연구비도 있죠. 이런 것들 모아서 여기서 센터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대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개별 기관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타겟팅을 하고 수집을 실행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로 네트워크를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액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KMPCC 식물수집센터가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 관련해서 각각의 참여 식물원 수목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국내 식물원 수목원의 상황이 혼동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식물원과 수목원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큐가 새로 내놓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서 주요 우리나라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상황을 5개를 정리해봤습니다. 과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강화해야 됩니다.
이 과학적이고 훈련 네트워크,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거겠죠. 물론 사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그리고 개별 기업들 혹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컬렉션 네트워크를 제가 제안드리지만 좀 더 훈련 네트워크까지도 좀 더 확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 과정들을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이런 단기 워크숍 같은 것들, 저는 이전에 제도입 워크숍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호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식물원 수목원의 핵심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물 수집 연구 보존입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전시도 있고 교육도 있고 휴양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예 식물들 막 전시하는 게 의미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의미를 갖추려면은 그 안에, 저는 이게 찐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식물 종자의 배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배아가 과연 무엇이냐? 식물 종자의 배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원에서는 결국 식물 수집과 보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식물과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그 식물과학으로 돌아가서 그럼 실행하려면 뭐냐? 국내 네트워크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우두머리가 필요합니다. 그 우두머리의 역할이 국가식물수집센터고요. 그 국가식물수집센터는 저는 용문에 있는 유형식물증식센터에도 좋고 어디가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행동할 시기라고 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